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를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절대 우상학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영어를 빨리 배우고 공부 잘하니까 너보다 우세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장훈 씨가 있다면 서장훈 씨가 키가 큽니다. 농구를 하죠. 농구를 정말 잘하지만 이분이 또 뭔가 잘할까요? 여러분보다도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누구는 정말 잘생겼죠. 잘생긴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는 자꾸 이런 것들이 뭔가 유전적인 것들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에서는 불리하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배우가 되기가 쉽지 않고,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잘생기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죠. 키도 마음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유전적 요인들이 능력으로 등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죠. 뭐 성공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그 사람에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한 가지만으로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원 100만 가지가 있다 보셔도 좋아요. 절대 우생학은 아닙니다. 근데 유전적 요인은 있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겠죠. 내 아이는,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본인을 알아야 가야 할 방향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누군가를 따라한다, 이거는 옳지 못하죠. 본인이 키가 작은데 자꾸 농구를 한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못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5년, 6년, 7년 재수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 자꾸 게으르다가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가 빨리 했으니까 난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그건 시험에 잘 보는 것 뿐이에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동일하지 않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과연 세상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일을 했는가. 단적으로 보면 노벨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보도 아시겠죠.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의성 없어요. 분명 없는 겁니다. 예,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애들은 창의력이 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애들은 그러면 사회 악이냐?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시험 잘 보면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은 착하다, 또는 뭔가 근면하다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근면한 분들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사회 악을 일으킨 경우는 너무 큰 해를 끼치기도 하죠. 뭐 잘 보시죠, 여러분들. 뭐 정치인이나 뭐 법조인이나 뭐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리더라는 사람 중에 정 악마 같은 사람들 많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꼴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따라가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는 거, 여기서 영어 시험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 영어 시험 잘 보면은 영어 잘하는 것인가? 자, 봅시다. 영어의 페다고지, 영어의 교육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전적인 propensities, 지네릭한 propensity가 있어야 돼요.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경향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거 영어 교육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그러한 교육 방식은 좋지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안 맞거나 자제분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교육은 라틴어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는 영국 귀족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바로 라틴어 교육이죠. 거기에서 영어가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영어는 그렇다 보니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면 we are serving in, serve,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의 커리큘럼 만들고
그 커리큘럼 우리 학생들의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강제로. 자,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영어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배울 때 I, my, me, you, your, your 이건 주격.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me, you, him, her하면 목적격.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라틴어 교육이에요. 실제 미국인들은 실제로 보시면 얘가 주예요. 꼭 주격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런 것을 주격과 목적격을 명확히 나누는 게 바로 라틴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물어봐요. Who is going there? 거기에 누가 가니? 했더니 그하고 내가 가 했어요. He and I 이럴 것 같잖아요. 주격이니까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him and me라고 써요. 이건 보더라도 얘가 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격과 목적격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느슨합니다. 이건 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im and I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im and I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만 라틴어에서는 주격과 목적을 확실하죠.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어 단어를 막 2000단어, 2만 단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는 방식 자체도 특별한 방식이죠. 라틴어 교육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드밴스드 매스, 어드밴스드 수학을 알 필요는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How can we maximize our strength?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시키고 minimize their weakness.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나? 어떤 방법을 최소화시키는 걸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에 따른 겁니다. 사람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떤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배울 때 책으로 배우는 거 책으로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직접 경험하 배우는 사람들을 다 다른 거죠. 자, 이걸 한번 실험해 볼게요. 콜로라도 어답션 프로젝트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50명 정도의 그 입양을 한 가족들을 한번 추적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유전적으로 낳은 부모가 있겠죠. 그리고 낳지 않은 기른 부모도 있겠죠. 리얼 패밀리 페어런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낳은 부모는 유전적으로 100%죠. 그러나 기른 부모는 양육이죠. 그럼 누가 더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실험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양육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웃기게도 유전적인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학생의 학습 능력에.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학습 능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경우도 좋은 학교 뭐 이러잖아요. 명문고, 명문대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데 명문 중학교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분명 여러분이 낳은 부모님의 유전적 요소가 60% 이상을 작용합니다. 그게 콜로라도 어답션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언어를 배울 때 나의 약점과 강점 뭘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요? 그냥 배운 대로 따라했으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듣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2000개인가 한 4000개 수천 개가 되죠. 모든 사람 듣고 말을 해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읽는 법을 배우면 또 책을 다 읽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데 외국어인 영어를 배우는 특정 방식, 그러니까 라틴어 배우듯 단어 암기하고 규정 문법에 따라서 이것만이 문법이고 이대로 해야 돼. 반드시야. 그래서 I는 주격이야, 무조건. 이런 특정 방식의 강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정해졌어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죠. 우리나라 교육에 딱 맞는 학생도 있군요. 이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제분과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돼요. 학교라는 규정, 이 규정 문법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국가의 커리큘럼 있죠. 이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박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한 방식을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잘하는 거. 다시 말하면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겠죠. 달리기 잘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우사인 볼트는 될 수 없어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과연 될 수 있는가? 유전적인 요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유전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교육학은 대부분의 효과적인 방식이어야지 특정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식을 교육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틴어 형식으로 배워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면서 문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어 암기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정한 방식은 특별하면 되게 좋은 말 같이 들리잖아. 그냥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먹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이 방법은, 그러나 이 학생들이 먹혔다고 나도 먹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전적으로 딱 맞는 사람에게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말씀드린 거 답은 다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봐요.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강점이 나의 약점이.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강점을 최대화시켜라. 그럼 나의 영어에 대한 강점은 뭐냐? 간단합니다. 읽는 거는요, 문법은 몰라도 가능하고요. 단어는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사전을 뒤져 가시면서 귀찮겠지만 보시면 그 단어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해석이 되고 재밌어지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최대한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안 됐다. 간단해요. 이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대략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거 안 되는데? 6개월? 안 되는데? 하면 그 방법 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결정 났어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 독해를 잘 못하고 듣기도 잘 안 되고 하면 뭐야? 이 방법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친구는 되던데? 그럼 걔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방법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전적 요인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기를 잘 살리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나에게 맞는 걸 찾자. 이거 우생학 아닙니다. 우생학이란 건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열등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절대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배우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것도 사실 가장 적절한 거는 일반화된 방법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거는 무리가 없는, 유전적으로 무리가 없는 거.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무리가 없는 게 뭐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말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말을 어떻게 했나? 암기해서 배웠나요? 아닌 거 알 거예요. 실생활에서 배웠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어떤 경우도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엄마라든지 대상. 영어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이거 암기하면요, 암기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암기할 수 있죠. 그걸 써먹으면 되게 재밌잖아. 그 상대방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암기한 거로 이렇게 암기로 끝날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과 대화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말 말고 듣기, 그렇죠? 읽기는 가능하죠. 이런 것은 사실 뭐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 아실 거예요. 내가 단어 암기하고 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영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 많죠?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 학교가 안 지켜. 선생님도 안 지켜.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 강사나, 솔직히 말해서 영어 강사나 영어 선생님들 영어 잘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안 맞는 거 억지로 끼워가지고 맞추면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 듣기,
적어도 CNN 정도, 적어도이군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드나 CNN, BBC 방송이나 영어 뉴스나 하여튼 뭐 할리우드 영화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어 토론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독해는 영미 소설이나 타임즈나 뭐 뉴스이커 정도는 읽으셔야죠. 일상에는 물론 뭐 관심 분야 영역 전문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냥 짤막하게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정도 해야 이 정도 해야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상대와 대화하려고. 맞아,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나는 뭐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우리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예를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배울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 하여튼간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교육은 유전에 달려 있다. 그 유전에 딱 맞는 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거를 잘하는 거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